전 태어날 때부터 그게 없어. 그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포기입니다, 포기. 태어날 때부터 포기란 게 없어. 누군가는 또 이렇게 말씀하시겠죠. 안녕하세요, 모닝런입니다. 오늘은 중랑천에 달리러 나왔습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 시청하시죠. 렛츠고! 자, 오늘도 출발하겠습니다. 매일 아침 낭만 달리기 35주차 토요일날 30km 달리러 나와 있습니다. 보통 이제 토요일날 제 같은 경우에는 인터뷰를 하러 많이 나갔지만 오늘은 오랜만에 30km, 그리고 요즘 제가 매일 20km를 달리면서 느낀 감정, 강한 남자 프로젝트에 대해서 좀 느낀 감정에 대해서 좀 업데이트를 한번 또 해보면서 같이 토크 나누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왜 강한 남자 프로젝트에 대한 이야기와 업데이트를 좀 필요하겠다라고 생각한 게, 여름철 달리기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지금 제가 30km를 달리러 나왔는데, 예전 같으면 30km 뭐 LSD처럼 뭐 가볍게 갔다 오면 되지 라는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들은 안 그러세요? 이제 이 폭염과 이 더운 날씨에 30km를 뛰러 나가야겠다. 근데 한편으로는 덜컥 겁이라는 게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예, 진짜로 오늘 내가 느꼈어. 오늘 30km 뛰러 나가야겠다 하고 딱 나오는데 살짝 이제 두려움, 그리고 한 새벽 4시쯤 일어나서 나가야겠다 했는데, 최근에 제가 매일 20km 뛰고 회사 야근하고 편집하고 요 스케줄이 워낙 바빴기 때문에 내가 알람도 못 들을 정도로 그냥 기절을 해버려요. 근데 또 일어나는 습관이 있으니까 그래도 오늘 5시 좀 넘게 일어나고 한 6시쯤 집에서 나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여태 20km를 요번 주도 계속 달려주면서 느낀 감정들, 이거 없으면 이 로드에서 내가 다이를 하겠다라는 거,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도 다 아시고 지키고 있는 걸 수도 있는데, 혹시나 모르실 분들을 위해서 어떤 것들을 집에서 나오기 전에 행하는지, 그리고 달리면서 또 어떤 것들을 먹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가볍게 이야기를 하고 오늘의 또 사색으로 한번 넘어가 보면 어떨까 라는 생각. 굉장히 섹시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을 위해서 나의 이 선발대잖아. 이 더울 때는 이거는 무조건 해야 된다 라는 게 이제 느껴져서 마음에서 우러나가지고 녹음을 한번 해놔야겠다 라는 생각. 어쨌든 저는 이제 집에서 나오기 전에 무조건 식염포도당, 요즘에는 땀이 너무 많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식염포도당 2알씩, 이게 나도 정확하게 어떤 기능을 하는지 모르는데 약간 소금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고 먹거든. 그러면 출발 전에 약간 소금 같은 걸 먹으면 확실히 먹고 뛰는 거랑 안 먹고 뛰는 거랑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이 체력 레벨 떨어지는 게 확연히 느껴져요. 이렇게 덥지 않을 때는 원래 저는 한 알이면 충분했거든요. 근데 날씨가 이제 많이 더워지니까 2알씩 때려 넣습니다. 근데 그 확실히 2알 먹고 나와서 달리면 이 컨디션에 업앤다운을 조금은 그래도 보강해주고 막아주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매일 아침에 물을 준비하는데, 이렇게 더우니까 물을 안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 정도로 더우기 시작하면서 몸에서 이렇게 땀이 원체 많이 나니까 이게 물로만으로도 충족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물 대신 이제는 아예 이온 음료, 전해질을 먹어주자. 그러면서 수분을 빠르게 충전하고 수분을 빠르게 보강을 해야 내가 20km 달릴 때 그래도 수분이 떨어져서 못하겠다 이런 생각이 좀 안 들더라고요. 근데 이게 왜 이게 더 중요하다고 느꼈냐면, 제가 그 이온 음료를 요헤미티라는 거를 이렇게 뭐 타블릿처럼, 이 뭐라고 해야 되나, 그렇지, 발포 비타민처럼 그 요헤미티가 한 통으로 이렇게 옵니다. 그럼 그걸 물에 탁 떨구면 요게 이제 이온 음료가 되는 거지, 무설탕 이온 음료. 근데 요거가 한 번 다 떨어졌었어. 다 먹은 거지. 그러니까 다 먹고 없는데 이제 이온 음료가 없네? 그럼 뭐 물로 항상 뭐 20km 이제 뛰는 건데 물 타서 가야겠다, 그냥 물만 가지고 가야겠다 하고 나왔는데,
한 5km 뛰었을까요? 혓바닥이 쫙쫙 마르는 게 느껴져. 와, 그래서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아, 이제 요에미티랑 이온음료 계속 사는 게 사실 비용 쪽으로 좀 많이 부담이 좀 되는 것도 현실이었거든. 그래서 물로도 어느 정도 때워지면 웬만큼 좀 때우다가 가끔 이렇게 거리 더 나갈 때 이온 음료를 마시자 라는 생각을 살짝 나에게 속삭였지만, 아, 이러다가 이거는 죽겠구나, 생존에 달린 문제다 라는 생각을 바로 느끼면서, 안 되겠다 안 되겠다, 이거는 바로 사야 된다 해가지고 다시 바로 구매해서 다시 또 먹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온 음료를 꼭 챙겨 가십시오. 이게 더울 때 땀을 워낙 많이 흘리다 보면 이게 가끔 뛰다가 머리가 어지러울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굉장히 슬로우 조깅, 그리고 달리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 훈련법인 것 같아. 이 날씨에 내가 어떻게 달리냐에 따라서 이게 다이를 하고 생존을 보강하고 요 차이들도 있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물을 급수해주는 요 방식에서도 조금 다르더라고요. 벨트를 보통 많이 하실 겁니다. 저도 이제 벨트 위주로 해서 물통 한 병 정도 놓고 달리는 경우가 더 많은데,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에너지 손실이 너무 큰 거야.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이 같은 리듬을 가지고 이 리듬으로 이렇게 달리고 있었어. 하나 둘, 야 지금 리듬 좋다, 하나 둘, 이러고 있는데 물을 꺼내야 되니까 물을 꺼내면서 속도를 이만큼씩 줄이는 거야. 그리고 물을 먹고 다시 또 속도를 올리고.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가는 행동도 번잡스러운데 이걸 꺼낸다고 리듬을 죽여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리듬을 한번 끊고 다시 또 리듬을 맞추려고 하는 요 에너지도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너무 더운 날씨에 벨트가 훨씬 낫죠. 장단점이 있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20km씩 이 이상 뛸 때 오히려 조끼에다가 물을 마시면 이 리듬이 끊기지 않고 바로 급수 바로 타타타타타타타타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한번 러닝 조끼를 차보니까 또 조끼가 나온 것 같기도 하고, 이게 뭐 다 장단점이 있으니까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한 번씩 조끼도 입을 때도 있고 벨트를 착용할 때도 있고 이렇게 이제 일단은 진행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한번 여러분들도 벨트를 계속 했다면 이런 러닝 베스트도 한번 입고 달려보세요. 리듬이 더 좋을 수도 있어. 그리고 러닝 베스트만 입고 뛰시는 분들은 또 이 벨트를 한번 해보세요. 그럼 훨씬 시원할 수 있죠. 왜냐면 이게 답답하잖아, 덥고. 그리고 이제 모두가 예상하는 것처럼 젤을 챙깁니다. 근데 젤도 제가 이제 평소에 챙기는 것보다 좀 더 챙겨요. 왜냐면 예전 같았으면 20km 정도 뛸 때 젤 한 발이면 춤을 추고 떡을 치고 아리가또를 해버리는, 도저 요러시고 오네가시마스 이렇게 해버리는 젤, 굳이 이걸 먹어야 되나? 라는 생각까지 들 정도로 한 발이면 충분했는데, 이제는 이게 땀도 많이 흘리고 에너지 손실이 어찌나 큰지는 잘 모르겠지만, 얼마나 큰지는 모르겠지만 그 에너지 손실이 있기 때문에 이제 젤이 10km에 한 발 먹고 또 중간에 뭔가 너무 힘 빠지는데 하면 또 한 발 먹고, 그러니까 보충의 노력을 엄청 해줍니다. 그리고 달리기가 끝나도 비타민, 그때 런 약사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비타민 C, 비타민 B, 그리고 오메가3 이런 것도 잘 챙겨 먹고, 평소에 물 많이 먹고 이온 음료 계속 때려 넣고 그렇게 계속 보충을 해주고, 아침에 또 에너지 쓰고 보충해주고, 요 루틴을 계속 반복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뭐라고 해야 되나, 내가 거리가 길든 적든 얼마나 가든 안 가든 이 수분 보충과 내 몸에 있는 에너지가 떨어지지 않게, 에너지 레벨이 떨어지지 않게 계속 뭔가 이 범잡스럽게 이런 걸 챙겨야 되나 하는 것을 챙겨야 됩니다. 그게 여러분의 인생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 왜냐면 그대로 갈 수 있거든요. 지금도 보세요, 6시에 나왔는데 그대로 나도 갈 수 있어요, 땅으로. 그치만 저에게는 뭐가 하나 없습니다. 뭐가 없겠어요, 여러분. 전 태어날 때부터 그게 없어. 그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포기입니다, 포기. 태어날 때부터 포기란 게 없어. 누군가는 또 이렇게 말씀하시겠죠. 저 봐, 쟤 저렇게 위험한데 더울 때 장거리 뛰다가 한번 자빠지고 쓰러져 봐야 정신 차리지. 그래서 나는 포기가 없고 플랜 B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까 계속 고민을 하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서 저는 또 강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강한 남자 프로젝트를 하면서 많은 걸 느끼는데, 계속 내가 플랜 B가 없는 삶, 플랜 B가 없이 이거를 오늘 한다 했을 때 그거를 하고
넘어갔을 때, 근데 그게 너무 말도 안 되는 목표면 안 될 것 같아. 그러니까 내가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 미션, 그 미션을 주었을 때 거기서 비플랜이 없는 거지. 내가 평소에 5km, 7km만 뛰다가 30km를 뛰러 가야겠다 해서 플랜 B는 없다 이러면 그냥 갈 수도 있는 거야. 이제 골로 갈 수도 있는 거야. 그럼 뭔 말인지 알겠죠? 충분히 내가 소화 가능한 프로그램 내에서 비플랜이 없이 행동했을 때 살아남기 위한 방법을 나 스스로 찾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생존법 중에 하나가 아닌가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프닝이 좀 길었고요. 예, 한 10분 정도 촬영을 했는데, 오늘 특히 왜냐면 제가 매일 20km를 뛰면서 내 몸이 이 20을 적응을 해야 되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계속 적응시킨다고 한 달 하고도 조금 넘게 에너지를 썼어요, 거기다가. 그래서 이제는 적응을 완벽하게 매일 20을 뛸 때 했다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내 뼈다구랑 내 몸, 내 힘줄, 뭐 내 근육, 요 상태를 봤을 때 이게 그렇게 예전처럼 피로도가 많이 쌓여있다 라는 건 또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주부터 한번 다시 거리를 좀 올려봐야겠다. 그래서 주말은 원래 우리가 보통 LSD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약간 LSD 개념으로 30 정도 가보면 어떨까 라는 생각으로 오늘 나와 있지만, 한편으로 또 두려움도 있습니다. 너무 덥기 때문이죠. 예. 하지만 만반의 준비, 이렇게 만반의 준비를 했을 때 나도 나 자신을 믿을 수 있지 않나, 그리고 나도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면 이런 핑계가 늘어나면 아무것도 못해, 아무것도. 이게 어떻게 보면 고집이 개센 사람 같기도 한데, 진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 빈틈 하나, 제가 엊그제 또 인터뷰한 지호님과의 저와의 대접점이지만, 지호님은 어쨌든 칠링하고 힐링하고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나아가기 위해서는 틈이 필요하다 하셨잖아요. 인생 전체에 틈이 필요하지. 근데 달리기에 대해서는 좀 그래도 내가 그 틈을 통해서 만든 그 어떤 프로그램 안에서는 틈을 또 주지 않는 것도 뭐 저한테는 그래야 성장할 수 있다 라는 점이 있겠네요. 어쨌든 지금 4km 정도 달렸고, 계속 달리면서 토크하시죠. 그리고 사실 어떻게 하면 그러면 내 몸에 있는 공포를 없앨 수 있을까? 이 공포를 없애는 게 굉장히 힘들거든요. 계속 내가 나를 저번 시간처럼 믿는 방법, 공포를 없애는 방법, 이런 거를 계속 디벨롭을 해줘야 돼. 그랬을 때 플랜 B가 없는 삶, 이것도 굉장히 섹시한 사색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 날씨 한번 보세요. 그리고 풍경 한번 보세요. 그래도 그 속에 아무리 덥다 해도 그 속에 낭만은 이렇게 존재합니다. 오늘 아름답지 않아요? 주말에 토요일날 누군가는 뭐 집에서 자고 있을 테고, 누군가는 또 하루의 생활을 시작했겠죠. 근데 또 누군가는 저처럼 달리기로 아침에 포문을 여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달리기를 통해서 내 이 달리기 별거 아닌 도전이 내 인생을 또 인생을 내가 대하는 태도, 생각들을 바꿀 수 있다라는 믿음 때문에 또 이 훈련을 열심히 하는 게 아닌가 싶네요. 오케이, 계속 가보자. 하나 둘. 자, 현재 6km 545 페이스, 심박 137입니다. 오프닝 때 이야기를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하자면, 어쨌든 여름철 달리기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 힘든 달리기를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잘 슬기롭게 이겨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니, 굉장히 기본 중에 기본이지만 이온 음료, 그 다음에 식염포도당, 그리고 젤, 이거를 좀 잘 챙겨서 먹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리고 좀 달리면서 좀 이렇게 더위가 찾아오고 했을 때 어떤 마음가짐을 가질까, 그것은 이제 앞으로 이야기할 또 내용인데, 어떤 마음가짐과 어떤 프로그램에 대한 디벨롭을 계속 하는 게 좋을지 생각을 막 이렇게 하다 보면, 일단 첫 번째로 오프닝과 이건 좀 연장되는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이 훈련법인 것 같아요. 훈련법. 아니, 이게 여름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떤 훈련법을 하시는 건가요? 제가 이제 예전에는 페이스 위주로 생각을 해서 달리다 보니까
내 체력, 내 심박이 어느 정도로 털리고 있는지 사실 잘 감이 안 올 때가 진짜 많아요. 그랬을 때 제가 여름 달리기 이거 하면서 그래도 내가 MAF 마프 훈련 이 이야기는 진짜로 제가 많이 달리면서 이야기 드렸던 건데, 심박을 기준으로 달리기를 한다 그러면 저는 개인적인 생각인데, 물론 여름 달리기가 굉장히 힘들지만 이 달리기의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내 컨디션을 안다면 그것을 어느 정도, 그러니까 무조건 극복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극복은 할 수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만약에 140 심박을 기준으로 잡고 달리기 훈련을 계속하고 있는데, 만약에 내가 530 페이스 훈련을 기준으로 잡고 달리기를 계속 했다면 아마 이렇게 매일 20km씩 뛰기가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계속 나는 어떤 패배감을 느꼈을 것 같아. 왜냐면 530을 어떤 날에는 쉽게 뛰어지고 어떤 날은 쉽게 안 뛰어지니까, 어떤 날은 20km를 530으로 쉽게 뛰었어. 오늘 굉장히 섹시했네. 근데 또 어떤 날은 아무리 내가 체력을 끌어올리려 해도 이 날씨, 기온, 습도, 더위 이것 때문에 뭐 항상 매일 컨디션이 달라지잖아. 이 다른 컨디션에 내가 530을 유지를 못하고 도착을 했다 그러면 약간 또 실패감이 쌓이는 이런 상황에 악순환도 생길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심박 140 기준은 내가 이렇게 보고 심박을 봅니다. 그러면 지금 135 토크를 나누니까 심박이 135고, 그리고 페이스는 이제 635구나. 근데 635면 어때요 페이스가?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 심박 기준으로만 계속 이렇게 달려주는 거지, 계속해서. 그러면 이 더울 때 내가 내 몸이 지금 140 심박을 유지하려면 이 페이스가 635까지는 내려와야 내 몸이 예전에 530을 뛸 때 심박 140대와 현재 지금 같은 상황이구나, 이렇게 얼추 유추는 해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뛰다 보면 제 이제 커뮤니티에 계속 올리는 거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여기 630으로만 뛰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 카메라 들고 토크를 계속 하다 보니까 심박이 좀 올라가서 또 속도가 천천히 낮춰서 가고 있는데, 개인 훈련 하다 보면은 진짜 미친 더위가 아닌 이상은 그래도 5분대가 나와요 140 심박에. 근데 그 5분대가 꼭 나와서 좋다 이런 거보다도 그 5분대에서 6분대의 영역을 더 폭넓게 내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내가 심박이 140 기준 했을 때 6분 후반도 나올 수 있지, 이런 폭넓은 이게 왜 이 당연한 소리를 쟤는 왜 이렇게 당연하게 하냐 하겠지만, 이게 인정이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난 여기까지 6분 페이스는 난 아닌데 난 아닌데 나 5분으로 무조건 가야 돼, 아무리 낮춰도 5분으로는 가야 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자기 실력에 대해서 이 정도로 떨어지면 실력이 떨어진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B플랜, 내가 아까 이야기한 B플랜 있잖아요. B플랜을 가지고, 그러니까 B플랜이 없는 삶을 가지고 정말 열심히 노력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그 열심히 노력하다가 내가 결과치가 제대로 안 나오면 또 스트레스를 받고. 어제 이제 저희 단체방에서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더라고요. 굉장히 노력을 하는데 이 결과치가 오늘 훈련이 맞지 않으면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 그때 이제 저는 그런 생각이 딱 들었습니다. 그냥 진인사 대천명이다. 뭔가 근데 이거는 필요해요. 왜 무슨 달리기에 저렇게 목숨을 거냐 이런 말씀을 하시지만 전 전혀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만약에 그분이 정말 열심히 하고자 하는 욕망, 이 욕망이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욕망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생각을 해보면 우리를 살아갈 수 있게 해줍니다. 진짜로 삶에 가만히 생각해보면 모두들 어떤 욕망을 가지고 있어요. 돈을 잘 벌고 싶은 욕망이든, 아니면 저처럼 달리기를 꾸준히 해서 600km 한반도 종주를 해버리겠다 하는 노아의 프로젝트를 하는 이런 욕망을 가진 사람이든, 누구든 그 욕망의 강도가 다를 뿐이지 다들 본인만의 욕망이 다 있다는 거죠. 이성에 대한 욕망이 있어서 열심히 산다든지, 어쨌든 이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겁니다. 이 욕망이라는 게 제가 그냥 이렇게 생각했을 때 아닐 수도 있고요. 근데 이 욕망이 어느 정도는 몸에 장착이 돼 있어야 뭔가 내가 그 욕망을 이루기 위해
계속해서 살아나가는데, 그 계속해서 살아나갈 때 그 욕망을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 결과입니다. 이 결과가 이 사람을 힘들게 해. 그러니까 욕망은 이만큼 센데 결과치가 그게 계속 안 맞으면 너무 이게 사람이 괴로워지고 힘들어지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결국에는 포기까지도 가게 되고, 그럼 욕망이 내 이 전체적인 이 몸에 없어지면 이제 그때부터 번아웃이 오고 삶의 무기력증까지도 찾아가고, 어떻게 내가 이 삶을 극복해야 되지? 그러니까 이런 생각에 매너리즘으로 딱 빠지게 되는 거죠. 근데 한번 가만히 모두들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살아갈 때 다 어떤 욕망을 가지고 있어요. 뭐 자식이 있으면 자식을 잘 키우고 싶다는 욕망, 아니면 뭐 뭐든 있습니다. 뭐든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가 왜 이렇게 열심히 살지 할 때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게 다 있어. 근데 뭐 어쨌든 대한민국 사회는 그 돈이 거의 다 많이 작용을 하겠죠. 많은 사람들이 돈에 대한 열망 이런 것들이 다 있을 테니까 저도 물론 다 있고. 근데 이제 그 있는 것 중에 내가 가장 큰 욕망을 가진 게 뭐냐, 그거를 저는 어느 정도 우리가 갖고 있는 욕망들 중에 내가 이게 되게 굉장히 낭만적인 욕망이다 하는 거를 항상 깨워야 된다라는 주의인 거죠. 그래서 그게 저는 이런 달리기고, 이 달리기를 통해서 구독자님들과 이렇게 소통을 하고 제 인생을 기록하고, 이 기록하는 이 모든 과정과 제가 도전하는 이런 강남 프로젝트, 그 다음에 장난처럼 이야기하지만 자 우리 모두 5년 안에 노아의 방주에 다 올라타서 우리도 한번 한반도 종주 해봅시다. 못할 게 뭐가 있어, 니도 하는데 나도 해. 이런 마인드로 계속 욕망을 셋업을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욕망을 달궈주고, 그렇게 정말로 내가 믿기 시작하면 정말 이제 내가 그 믿음을 통해서 또 할 수 있는 거고 갈 수 있는 거고, 물론 실패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결과에 대한 잠깐 이야기를 언급했지만, 이게 내가 욕망이 세다고 해서 그 과정과 그 내가 해야 되는 일들에 대해서 하루를 열심히 잘 수행해서 오늘 하루를 잘 살았다라는 만족을 가지면서 욕망을 키워나가야 이 건강한 욕망을 키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결과에 너무 꽂혀 있으면 이게 아까 말한 것처럼 번아웃으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마음에, 저는 특히 그 진인사 대천명을 품고 삽니다. 제가 이제 저희 집 가훈으로 제가 만들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자식이 태어나면 이 진인사 대천명이라는 이 정신에 대해서 한번 굳이 설명을 안 해도 이런 영상을 보고 알 수 있게 이렇게 녹음을 계속 해두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진인사 대천명이 뭡니까 여러분? 그 신이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믿음, 그냥 있다고 믿는 거죠. 왜냐면 그냥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거 약간 사이비 이런 느낌이 아닙니다. 그냥 저는 제가 아까 말한 그 욕망을 쫓을 때 내가 흔들리지 않고 계속 그 자리를 유지하려면 필요한 건 또 신이더라고. 그러니까 신이, 잘 봐요, 잘 들어봐. 자, 이건 종교 아닙니다 여러분. 신이, 예를 들어서 봐봐요, 신이 없다라는 증거도 없지만 신이 있다라는 증거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거잖아. 근데 과학적으로 우리가 왜 태어났고 왜 살아났고 왜 우리가 이 메커니즘으로 이렇게 인생을 사는지, 왜 생명이 존재하는지 밝혀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필요한 거죠 신이라는 게. 밝혀진 게, 물론 뭐 종교가 있는 분들한테 또 한편으로 죄송한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저는 어쨌든 제가 그냥 저를 이해를 좀 부탁드립니다. 저는 약간 무신론인데 이렇게 욕망을 잘 컨트롤하고 내 인생을 잘 살아가고 내 미션을 깨가면서 행복을 느끼기 위해서는 조금 신을 있다고 믿는 게 더 좋은 방향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귀엽게 봐주시죠. 그냥 또 제가 오늘 어떤 깨달음을 혼자 얻어서 또 개소리를 하는구나, 개소리를 그렇게만 그냥 생각해주고 가볍게 한번 들어보시고 넘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신이 있다고 이 믿음을 갖는 거죠. 그러면 내가 어쨌든 이 태어난 자체가 자연 발생적인 거잖아. 왜 태어난지 아무도 몰라요. 이 자연 발생적으로 태어난 내가 또 자연 발생적으로 없어질 수도 있지. 근데 이 어차피 어쩌다가 주어진 이 인생 굉장히 보너스지 않습니까? 그리고 신이 있든 없든 내가 신을 믿으면 나라는 존재 자체가 어쨌든 누군가가 신이, 예를 들어서 이게 자꾸 종교 쪽으로 가네. 예를 들어서 어쨌든 신이 있다고 믿고 그 신이
그냥 내 노력에 언젠가 한 번은 감동해 주실 거다 라는 게 어쨌든 진인사 대천명이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을 통해서 나는 내 일을 꾸준히 하고, 그 결과치가 좋지 않은, 오히려 결과치가 좋지 않았을 때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수용 가능한 거가 무엇인가까지도 생각을 하면 마음의 여유가 생기죠. 그치만 그 와중에 모순이긴 한데 플랜 B는 없이 가는 겁니다. 묵묵히. 그리고 내가 원하는 622를 성공을 못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가는 과정이 즐거웠다면 개땡큐. 그 욕망이 만약에 어떤 분에게는 돈이라는 것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욕망을 가지고 꾸준히 해 나가다 보면은 돈을 뭐 삼시세끼는 안 굴겠지 라는 생각을 갖고 그냥 그 과정의 재미를 계속 즐기다 보면 운이 좋으면 성공할 것이고 운이 나쁘면 성공을 못 하겠죠. 어쨌든 굉장히 이 세상은 생각보다 원하는 대로 안 되는 이유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굉장히 랜덤적인 것 같아. 뭔가를 해내고 성공하고 이루어 나가고 하는 부분. 근데 저번에도 이야기했지만 달리기는 그래도 그 랜덤 게임에서 노력하면 실력은 무조건 상승한다라는 굉장히 매력적인 스포츠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어쨌든 신 이야기를 해가지고 왜 신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요즘에 좀 제가 철학 공부를 좀 해보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막 진지하게 한다는 게 아니라 뭔가 이렇게 책 읽거나 팟캐스트 듣거나 이랬을 때 뭔가 검색할 때 철학에 대한 검색을 좀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계속 내가 훈련을 하고 나아가려고 할 때 어떤 철학적인 질문이 계속 떠오르더라고요. 뭐 나는 누구인가? 나는 뭔가? 왜 여기를 달리고 있는가? 왜 굳이 이렇게까지 하는가? 이런 질문에 내가 답을 내려야 할 거 아닙니까? 뭔가 하고 싶어. 근데 왜가 소화가 돼야 되는 거지? 왜가 왜 소화가 안 될까? 나 오늘 또 왜 20km를 뛰고, 나 오늘 또 왜 30을 뛰고 있을까? 그 왜에 대해서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 철학이라는 부분을 많이 듣고 이렇게 보다 보니까 어느 정도 철학을 공부하다 보면 원래 신도 없고 뭐 없다 뭐 이렇게 뭔가 막 사람의 욕망, 그 잔혹함, 잔인함을 오히려 줄일 수 있는 뭐 그런 느낌이더라고. 근데 오히려 저는 이제 그걸 보면서 오히려 신이라는 게 있다고 믿고 살아가는 게 마음이 편할 것 같다 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이 있다면 내 노력에 한 번쯤은 감동하지 않을까? 그런 믿음으로 가보는 거죠. 10구 던져서 한 구만 들어가라 이거지. 한 구만. 근데 10구 던져서 9개 실패할 마음가짐이 중요하다. 포인트 핵심은 그겁니다. 그래서 한번 요약하자면 현재 8km 뛰었고 어쨌든 이 여름철 달리기 하다가 왜 여기까지 온 거죠? 어쨌든 여름철 달리기에서 중요한 것은 어떻게 대비하냐다. 대비. 그리고 결과적으로 내 마음도 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어떤 것이든 아니면 내가 달리기 훈련을 하는 거든 그 무엇이든 대비. 근데 그 대비를 어떻게 할 건지 그것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 봤을 때 철학적인 질문이 많이 생겼다. 이렇게 매일 20km씩 뛰다가 이 힘든 과정을 내가 왜 굳이 구태여 이것까지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을 했을 때 철학적인 질문에서 오히려 신이 있다고 믿고 내가 하고 싶은 거가 언젠간 이루어질 거다 라는 자신감을 가지면서 뭐 물론 그 결과치가 매일 좋을 수는 없겠지만 그냥 열심히 하루하루 살아간다. 근데 신도 뭐 감동할 날이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렇게 유쾌하게 생각하면 인생의 행복도가 훨씬 더 많이 올라가는 것 같아서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좀 마음에 걸리네. 신 이야기를 좀 너무 많이 해가지고 이것에 대해서 조금 곡해 듣지 마시고 종교인 분들은 그 믿음 중요하고 또 종교가 아닌 분들은 또 종교가 아닌 것에 어떤 본인만의 믿음 그거를 잘 건강하게 닦아 나간다라는 이 핵심 포인트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우리는 인간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예를 들면 뭐든 믿고 있어요. 자세히 생각해보면 내가 뭐든 믿고 있어. 꼭 종교와 신이 아니고 뭐가 아니더라도 뭐든 내가 믿음으로 통해서 이런 발언을 하니까
내가 말을 한다는 자체는 그 말의 텍스트 뒤편에는 어떤 믿음을 갖고 있어. 무엇이든 그 믿음이, 예를 들면 그냥 내가 어떤 그 믿음을 믿으니까 믿으니까 너가 사입이다, 너가 가짜다, 야 너가 막 이런 비판도 본인이 어떤 믿음이라는 게 있는 거잖아. 내가 어떤 악플을 달 때 그 악플을 다는 이유도 그 반대적인 어떤 감성의 믿음이 있는 거니까. 근데 이제 그게 남을 해하는 정도, 남을 그거 할 정도의 믿음보다 내가 더 내 스스로 건강한 믿음을 키워나가는 게 요 한 주 어떻게 보면 제가 나에 대해서 마음 공부를 했을 때 가져가야 되는 생각이 아닌가 라는 생각입니다. 어쨌든 이제부터는 토크를 많이 이게 털었으니까 재밌게 한번 달려보시죠. 자, 30km 현재 8km입니다. 좀 남았죠, 거리가. 한번 달려보시죠. 렛츠고 렛츠고. 하나 둘 하나 둘. 현재 이제 15km 여기서 반환하겠습니다. 540 페이스 136 신박. 자, 여기서 반환. 자, 터치. 자, 이제 집에 갑시다. 15km 남았고 너무 더워가지고 아까 전에 막 이렇게 찾다 보니까 가다가 막 그늘 같은 데가 있는 거야, 왼쪽 길에. 평소에 안 가는 길로 빠져가지고 요렇게 왔는데 요 구간이 굉장히 시원합니다. 보면 햇살이 이렇게 비치고 있는데 이 안쪽은 그늘이죠. 와, 다 죽을 뻔했다. 진짜. 그래도 그늘 안에 들어가 살았습니다. 잠깐 요거 두유님이 장거리 뛸 때 먹으라고 뭐 하나 줬는데 요거 좀 먹고 가겠습니다. 이거 보자. 이거 보여줄게. 글루콤. 우리 그때 이게 이제 우리 그때 마라톤, 그 울트라 마라톤 나갔을 때 이거 먹고 기운 차렸다 했잖아요. 마시는 링겔이라 그러더만. 그래서 저도 지금 완전히 더워서 마탱에 가고 있으니까 하나 먹고 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조유님 고마워요. 사랑해요. 바카스. 글루콤 그때 이걸 눌려서 먹으라 했는데 이렇게 눌렸어요. 자, 눌렸다. 자, 돌렸다. 그렇지. 자, 한번 마셔보겠습니다. 마시는 링겔 바카스. 약간 포도맛 같은 게 나는데 좋아요. 좋네요. 포도맛 같은 게 납니다. 자, 이제 15km 가봅시다. 이제 링겔도 먹었겠다. 이제 나머지 돌아가면 됩니다. 너무 좋다. 진짜로. 이게 진짜 여름에도 어떤 낭만이 있어요. 그늘로 들어오고 햇빛을 피하고 햇빛을 이겨내고 이런 낭만이 있어. 근데 함부로 이기려고 하면 안 됩니다. 햇빛을 완전히 골로 갈 수도 있어. 하지만 강한 남자가 되자. 가봅니다. 하나 둘. 와, 진짜 덥다. 하나 둘 가자. 이겨. 하나 둘. 자, 현재 20km 137 심박에 605 페이스입니다. 어쨌든 여러분, 양식 물고기가 아닌 화로가 된 느낌. 화로의 삶처럼. 나는 양식 물고기가 아니다. 나는 화로다, 화로. 나는 바다 물고기다, 바다 물고기. 태양아 덤벼라. 가자 태양아 덤벼라 이 새끼야. 가자. 자, 이제 10km 남았습니다. 10km. 하나 둘 이제 25km 다 갑니다. 그래도 예전보다는 조금 다리가 원래 이 정도면 좀 무거워졌어야 되는데 더워서 더운 게 힘들어서 그렇지 다리가 힘든 거는 좀 덜하네. 그래도 예전보다 많이 강해진 듯하다. 오케이, 하로 물고기 가자 하로 물고기. 하나 둘. 양식이 아닌 하로가 돼갔어. 동무 하로 물고기가 됩시다. 바다 물고기 is good. 하나 둘. 이겨 이제 코스인 합니다. 27km. 오케이, 들어가자. 3km 남았다. 3km. 이겨. 이제 라스트 1km 남았습니다. 자, 30km가 이제 1km 남았다. 오랜만에 뛰는 거리라 가지고 진짜 상당히 멘탈적으로
왔다 갔다 많이 했습니다. 그래도 그 사이에 혼자서 주문을 계속 넣고 있어. 나는 그게 없다. 나는 그게 없다. 뭐가 없어. 포기란 없다. 그거랑 그 다음에 나는 양식 물고기가 아니다. 화로가 된다. 화로가 된다. 화로 바다다. 이거 하다가 나 혼자 그런 다짐을 계속 하다가 뛰는데 갑자기 이제 거의 지금 20 후반쯤 왔을 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오랜만에 드는 느낌인데 예전에도 장거리 훈련할 때 많이 들던 생각이에요. 이게 어느 순간 되면 몸도 마음도 멘탈도 다 못 버틸 것 같은 그게 딱 와요. 그럼 그때 뭔가 나도 모르게 마음이 되게 앞서. 그게 왜냐면 거리가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얼마 안 남은 시점에 마음이 그렇게 조금씩 뜬다는 거예요. 들떠요. 그때 계속 내가 그 마음에 들뜨는 마음을 쫓다 보면 내 마음이 내 중심보다 앞서 있기 때문에 계속 이게 속도가 올라가게 되고 페이스 오버가 되고 후반에 더 힘들어지는 그런 것들을 계속 느끼거든요. 근데 오늘도 제가 또 그러고 있는 겁니다. 거의 후반쯤 왔을 때. 그래서 순간 나도 그걸 딱 알아채고 바로 마음 중심 중간 다시 심박 확인하고 훨씬 더 낮추고. 근데 너무 더워서 아무리 낮춰도 40m로 오늘은 컨트롤하기가 좀 어려웠어요. 그리고 거리도 많이 뛰고 있고. 그래서 최대한 내가 조금 빠른 게 아닌가 했을 때 의식하고 보고 좀 더 슬로우 계속 컨트롤을. 내 몸이 힘들지 않는 것 같아도 심박을 보면 그 그래프가 티가 나거든요. 더워서 오늘은 좀 50이 뭐 47이 45가 기본적으로 잡히는구나. 얼추 그 데이터에서 뭐 위로 아래로 계속 생각하고 그거보다 좀 더 올라간다. 그러면 몸이 많이 무리를 하고 있네. 그럼 좀 낮추자. 계속 그런 감성으로 가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내 마음을 계속 중간에 두는 이 멘탈을 체크하면서 마음 중간에 두고 리듬 마음 중간에 두고 리듬 템포 리듬 이런 식으로 계속 밀고 1km 끝내보자. 하나 둘 현재 페이스 550 하나 둘 마음 중간 급할 게 없어요. 하나 둘 이겼다 하나 둘 여기서 반응하겠습니다. 터치. 자 0.3 남았습니다. 0.3 라스트 0.3 하나 둘 리듬 호흡 끝으로 왔을 때일수록 더 안정적이게 더 여유 갖고 하나 둘 중심 중간에 마음이 중간에 있으면 중심도 중간에 있는 거겠죠. 하나 둘 자 점이 나왔다. 점이 하나 둘 더 갈 수 있어. 하나 둘 오케이 30km. 근데 더 안 가지롱. 오늘 30km 완주했습니다. 2시간 55분 운동 거의 3시간 주를 하였고 거의 지금 몸이 얼마나 익었을지 모르겠는데 3시간 동안 좀 약간 꿈 같은 하루를 아침부터 감사합니다. 화이팅! 구독자님인가봐요. 정말로 감사합니다. 왜냐면 아까 전에도 우리 뛰다가 만났거든요. 그래서 노란색을 입고 계셔서 나랑 취향이 비슷하구나 이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 구독자님이었습니다. 우리 지금 보니까 저희 구독자님들 중에 섹시하신 분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어쨌든 낭만 감사합니다. 그래서 지금 30km를 달려보고 이렇게 왔을 때 오늘 내가 무얼 먹었나 한번 보시죠. 어쨌든 오늘 여름철 장비 어떻게 하고 가는지 그거를 오늘 촬영하려고 했으니까. 자, 별거 없습니다. 자, 어쨌든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출발하기 전에 그거를 먹었어. 그 뭐냐, 포도당 캔디 2개 먹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출발하고 오늘 이거 젤 30km 동안 3개 먹었습니다. 3개 10kg에 하나씩. 그리고 이거는 25에 하나 먹고, 그리고 도윤님이 준 초필살기 15kg 때 반환할 때
요거 블루콤 요렇게 먹었습니다. 요렇게 먹어서 이 더위에 죽진 않았다. 아 진짜 죽지 않았습니다. 잠깐만요. 이제 이거 좀 주머니에 넣고. 아 근데 진짜 어떤 느낌이냐면 약간 목숨을 걸고 이제 달리는 기분이긴 한데, 근데 또 이게 이겼을 때 역치가 미쳤어. 이겼을 때 이게 평소보다 30km 뛸 때 힘듦보다 이게 지금 힘듦이 더 힘드니까 이게 역치가 어마어마한 것 같아. 그리고 평소에 20km 훈련할 때도 역치가 진짜 어마어마하게 합니다. 더 힘들지만 도착하면 더 행복하다. 행복이 완전입니다. 응?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오늘은 끝나고 이제 다영이 어머니와 저희 어머니가 이제 한복을 또 맞춰야 돼가지고 그 맞추고 이제 밥을 먹도록 할 것 같은데, 이 토요일날 드디어 요번 주 훈련이 끝났습니다. 뭔가 지금 너무 힘들어서 그런가 어떤 감정에 올라옴이 없네. 와 이겼다, 와 섹시하다, 와 해냈다, 약간 그런 느낌? 지금 그런 만족도, 그런 걸 갖고 있습니다. 혹시나 오늘 이렇게 30km를 달리면서 한번 쭉 요약을 해보자면 딱 한마디가 기억에 남아. 그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네가 할 수 있으면 나도 할 수 있음, 나도 할 수 있으면 너도 할 수 있음. 그겁니다. 인간이라는 존재가 정말 위대한 것 같아. 진짜로 위대합니다. 와, 이 더위에 또 이게 되네. 이게 또 됩니다. 그 LSD 30이 됩니다. 근데 추천드리는 거는 저는 오늘 또 늦잠을 자가지고 이 시간에 나와서 또 약간 벌 받듯이 낭만을, 또 태양 속의 낭만을 즐겼지만, 웬만하면 4시 출발 정도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더 시간적 여유적 낭만이 있으신 분은 3시에 나오면 제일 좋고요. 그러니까 4시 3시 요때가 그래도 제가 평일날 일찍 나와서 뛰어봤을 때 느낌이 좀 괜찮았어요. 그렇게까지 막 더워서 힘들어 죽겠다라는 그 느낌은 안 생기거든요. 근데 이제 4시 넘어가고 5시 넘어가면 그냥 완전히 태양 속으로입니다. 근데 저처럼 B플랜이 없으신 분들, 뭐가 어찌됐든 피곤을 풀고 나와서 이렇게 뛰면 오늘도 낭만을 느낄 수 있다라는 점 말씀드리면서, 저는 이제 또 한복 맞추러 가야 됩니다 싶고, 그리고 저희 이제 주말 이제 요번 주 이렇게 강남 프로젝트 열심히 했고 드디어 한 주 완벽하게 마무리했어요. 여태까지 완벽하게 마무리한 적이 없거든. 왜냐면 이제 제가 그 맨날 뭐 인터뷰도 해야 되고 사람 만나야 되고 이래서 장거리를 거의 안 했어요. 근데 오늘 드디어 장거리까지 해 가면서 특이사항이 있어도 B플랜이 없다는 마인드로 20, 5km 하체 운동 해주고, 또 20, 20 오늘 30, 그리고 내일 5km 회복 조깅 해주고, 그냥 월요일부터 다시 또 20씩 나아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한 번 더 이야기 드리지만, 너가 할 수 있어? 나도 할 수 있어. 내가 할 수 있어? 너도 할 수 있어. 그 믿음으로 또 점점 더 한번 강해져 보시죠. 그러면 또 다음 훈련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요, 여러분 마음속에 낭만을, 낭만을, 그리고 나의 마음속에도 낭만을. 자, 그럼 안녕. 와, 대다. 이겼다. 해냈다. 이겼다. 아니, 갑자기 집에 가는 길에 아까 그 오늘의 낭만 출에서 갑자기 랩 악상이 떠오르는데, 요, 오케이, 너도 할 수 있어? 오, 나도 할 수 있어. 오, 나도 할 수 있어. 오, 너도 할 수 있어. 요, 오케이, man. 오케이, 너도 할 수 있어. 야. 정신이 미쳐갑니다. 와, 그래서 너무 행복하다. 이거 보세요, 여러분. 이겨낸 삶. 굉장히 천국이죠? 와, 너무 좋다. 야, 진짜로 지깁니다. 오케이? 너도 할 수 있어. 오.